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밝은 방에 있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 왼쪽에는 내 동생 짐과 척 렉, 찰리 폴스가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1976년 미국 메인주 북부에 있는 엘라가시 강 인근에서 캠핑 야영을 하던 일행 4명이 UFO와 근접 조우를 한 뒤 외계인에 의해 피납되었다고 알려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메인주 엘라가시 강 유역에서 발생한 UFO 조우 및 외계인 납치 사건은 엘라가시 납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UFO 연구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캠핑 여행을 갔던 일행 4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1976년 8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예술대학 학생이던 잭 위너와 짐 위너 형제와 그들의 친구인 척 렉, 찰리 폴츠 일행 4명은 2주간의 캠핑 여행을 하기 위해 엘라가시 강 강가의 야생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름답고 고요한 휴양지에서 고요를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엘라가시 강은 미국 메인주 북부에 위치한 약 92마일에 걸쳐 흐르는 강으로 특히 카누 여행으로 유명합니다. 1970년에는 미국 국립야생 및 경관하천 시스템의 일부로 지정될 만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카타딘 산을 등반한 후 엘라가시 수로를 따라 카누를 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중 며칠이 지나 머드브록이라는 캠핑 장소에 자리를 잡던 중 짐 위너는 강 건너편 하늘에서 눈부시게 밝은 광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그 광원을 30초 정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것은 별이 아니라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나무 꼭대기 위 약 200피트 상공에 떠있는 물체였습니다. 갑자기 그 물체는 바깥쪽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사라지듯 깜빡이며 사라졌고 당시 일행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짐 위너는 말하길 저는 아마도 기상풍선이었을 수 있고 지나가던 헬리콥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칠흑 같은 밤 그들은 야영을 하기 위해 캠핑 장소에 큰 모닥불을 피워두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낚시를 하기 위해 캠핑 장소를 표시해둔 모닥불은 최소 3-4시간 정도는 지속될 만큼 강한 불이었습니다. 일행은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카누를 타고 빅 이글 호수에서 밤낚시를 나가게 됩니다. 한적한 호수에서 모처럼 여가를 즐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척렉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고 뒤를 돌아보니 이틀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생긴 크고 둥근 빛의 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달도 뜨지 않은 밤이라 밝은 구체는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이 바뀌면서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빛은 흰색에서 빨간색, 녹색으로 액체처럼 섞이면서 색깔이 변했습니다. 그 물체는 맥동하는 색깔의 구체로 묘사되었으며 집채만한 크기로 직경이 약 80피트에 달했고 약 200에서 300피트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 대해 짐 위너는 말하기를 작은 태양처럼 매우 밝았고 나무 꼭대기를 대낮처럼 밝게 비추는 소리 없는 물체로 묘사했습니다. 이 거대한 밝은 구체를 목격한 4명은 잠시나마 황홀한 빛을 내는 물체를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일행은 그 불빛에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찰리 폴츠가 손전등으로 물체를 향해 SOS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불타는 구체는 응답하듯 교신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행을 향해 불빛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체는 순식간에 끔찍한 속도로 그들이 100m 앞까지 날아온 뒤에 카누이 약 50피트 상공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원뿔 모양의 빗줄기를 발사하여 무리를 훑다가 카누에 고정되자 그들에게 빛을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았습니다. 빛이 카누를 향해 고정되자 일행은 공포에 떨면서 도망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들은 시간 감각이 빠르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정신이 혼미한 채로 자신들이 어느새 캠핑 장소인 야영지로 돌아와 있음을 발견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불빛 덩어리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놀라 도망치기 위해 노를 저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 상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는 모닥불의 상태였습니다. 낚시를 나갈 때 피워놓았던 모닥불이 최소 3시간 이상 동안 타야 했지만 숨만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호수에 있었다고 기억하는 20분 미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났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행은 매우 피곤함을 느껴 곧바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사건 이후 수년 동안 4사람은 UFO 목격담을 친구와 가족에게 말했지만 대부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988년쯤 짐 위너와 잭 위너 형제는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잭의 악몽에는 밝게 빛나는 흰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서 벌거벗은 그의 형제인 짐과 청락, 찰리 폴츠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짐의 꿈은 무력감과 침해당하는 느낌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수술대 같은 베드 옆에 있는 인간형 작은 존재들이 바늘로 신체를 찌르는 듯한 환각을 경험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던 짐은 친구인 청렉에게 악몽을 꾼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청렉도 똑같은 악몽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사람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던 중 UFO 연구가를 만나볼 것을 권유받고 짐은 당시 저명한 UFO 연구가인 레이먼드 파울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파울러는 엘라가시 사건의 4명의 증인들에게 최면 전문가의 최면요법을 통해 억압된 기억을 복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최면 상태에서 4명의 친구들은 각각 놀랍도록 유사한 납치 기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놀랍도록 일관적이었으며 독립적으로 서로 유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UFO 안으로 끌려가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주선 안에서 큰 눈에 키가 작고 회색 피부를 가진 소인형 외계인들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일행은 백광이 은은히 비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은 모종의 신체 검사를 위해 그들의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4명에게 차례대로 다양한 의료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잭 위너는 외계인들로부터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와 같은 메시지를 텔레파시로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이 얼굴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하며 방은 의사 사무실처럼 차가웠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패널과 팔과 가슴, 다리와 허벅지를 긁어내는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짐 위너는 어둡고 그림자 같은 인물을 보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찰리 폴츠는 검사 중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그냥 계속 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청렉은 그들이 찰리에게 은빛의 구부러진 장치가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데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며 찰리가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계인들은 끝에서 빛이 나오는 막대기로 그들의 눈과 입안을 조사한 후 팔다리의 굴신 운동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한 명씩 침대에 눕히고 커다란 기계로 그들의 신체를 조사하며 타액과 피부 표피, 혈액, 배설물, 소변, 정액 등을 채취했습니다. 엘레가시 납치 사건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으며 언solved 미스테리와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계인 납치 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논란과 회의론을 불러일으켰는데 지어낸 거짓말이거나 정신질환, 조작, 모의한 사기극, 마약의 환각 증세 등으로 치부했습니다. 일행 중 청렉은 훗날 3명의 친구와 같은 사건을 경험한 것은 맞으나 환각이었는지 실제 기억이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라가시 납치 사건은 UFO 연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그들은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4명 모두가 통과했습니다. 반면 과학계는 피납 사례들이 기억상실증 또는 뇌의 측두엽 이상으로 보거나 최면에 의한 의도적인 암시 가능성이 높고 거짓 기억을 생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면을 통한 기억 회복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룹니다. 이는 UFO 연구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난제를 보여줍니다. 즉 증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류과학이 신뢰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기술이 사용되는 경우가 검증에 있어 근본적인 간극이 발생합니다. 사건과 악몽의 발현, 최면 사이의 12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회복된 기억의 신뢰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의료 검사를 받으며 체액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공유된 실제 경험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1993년 저명한 UFO 연구가인 레이먼드 파울러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후 엘레가시 납치, 외계인 개입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책을 1993년에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4사람이 겪은 사건은 모두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며 UFO 피납자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이 납치된 사실을 몇 년 뒤에서야 떠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1976년 8월 미국 메인주의 엘레가시강 야생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엘레가시 납치 사건은 UFO 현상 및 외계인 조우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의 부족과 주요 증인의 진술 번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래된 입증되지 않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대중의 흥미를 끄는 것은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미지의 존재와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본질적으로 매료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잃어버린 실종 시간, 공유된 악몽, 그리고 시간 역행 최면 상태에서 일관되게 회상된 기억 등의 특징으로 인해 가장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외계인 조우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UFO 연구가들은 이 같은 외계인에 의한 피납 케이스를 4종 근접 조우라 부릅니다. UFO와 조우한 후 외계 존재에 의해 납치된 사례들은 대부분 혼자 또는 2명인 경우가 많으나 이처럼 4명이 동시에 피납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 이들은 1988년 하버드대의 정신과 존 맥 교수에게 최면요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 맥 교수는 4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서 최면요법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다른 연구진들을 통해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쳤다고 말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했음을 주장하여 일각의 회의론자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잠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납치된 사람 중 상당수는 UFO를 몰고 온 외계인들에게 붙잡혀 UFO 안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 신체 검사를 받고 돌아온 후 악몽에 시달리는 공통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UFO 피납자들의 충격적인 체험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UFO를 근접 목격한 뒤 잃어버린 시간의 공백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납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UFO 피납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 역행 최면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주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 부분적으로 피납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어떻게 피납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어 역행 최면으로 기억을 복구시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영국의 UFO 연구가인 존 스펜서는 UFO 피납 사건의 대부분은 피납자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자극에 의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납치든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적 사건이든 발생한 사건이 그들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엘라가시 사건이 실제 일어난 납치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특정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서입니다. UFO를 목격할 당시 일행 중 한 명은 손전등으로 광원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밝은 구체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점은 그들이 본 광원이 별이나 기상관측용 기구 또는 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UFO를 근접 목격 후 자신들이 어떻게 야영지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낚시를 했다는 경험과는 달리 무엇을 하다 야영지에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종된 시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음을 암시하며 외부로부터 자극에 의해 기억상실증이 발생했음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그들이 야영지에 돌아온 뒤에 피어든 모닥불이 이미 꺼져 있는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일행은 야영지의 위치를 표시해 놓기 위해 3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큰 모닥불을 피워두었지만 자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꺼져간 숯불만이 남은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그들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내지 못해 의아하게 만들었고 실종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한 원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서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일행 모두가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일행은 밤낚시를 하러 나갔지만 야영지에 도착한 후에 왠지 모를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인 모를 원치 않는 경험에서 비롯된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단서입니다. 수년이 지난 후 일행 중 2명은 강렬하고 반복적인 악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잭과 짐 형제는 같은 악몽을 꾸게 되고 자신들의 증상이 수년 전 야영지에서 겪은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UFO 연구가에게 최종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 역행 최면에 의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최종 실종 시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단서들은 그들이 실제 원치 않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일행은 모두 최면 상태에서 동일한 경험을 말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UFO 전문가와 정신과 교수에게도 다양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엘라가시 사건은 4명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피납 전의 UFO 근접 조우 및 일련의 상황 전개, 실종된 시간 사이에서 벌어진 경험의 기억상실, 일상에 돌아온 뒤 동일한 악몽에 시달림을 볼 때 전형적인 외계인에 의한 피납 사건과의 공통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제 외계인에 의해 강제에 피납되어 우주선 안에서 모종의 신체 검사와 체액의 채취를 당한 케이스로 제4종 조우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